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세이즈 중국어 오늘이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품목별 세이즈 중국어를 들어갔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 의류와 스카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好. 의류와 관련된 어휘를 한번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정장, 캐주얼. 기본적으로 의류는요, 정장과 캐주얼로 분야가 나뉘는 것 같아요. 정장은 발을 정자에다가요, 우리 장자인 착장할 때 장자입니다. 그래서 정装, 정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서양에서 들어온 옷이다 라고 얘기해서요. 시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시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캐주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옷이 편하게 느낌이 들어와야 돼요. 시옷이 더 시옷에다가 시엔도 마찬가지로 한가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오시엔 자체가 캐주얼이에요. 시오시엔 시오시엔 굉장히 편안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관이 들어왔죠. 어디서 봤죠? 저희 이거 관시 디자인에서 봤죠? 신관 신상에서 봤죠, 여러분들? 이 관 자체가 상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캐주얼 상품, 시우시엔款, 시우시엔款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뉘었다면 저희는 크게 바지와 또 치마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상이. 우리 기본적으로 이후는 알고 있으니까요. 바지라면 중국말로 코즈, 코즈. 치마는요, 裙子, 裙子. 쿠즈하고 쥔즈 보시면 지금 부수가 이게 바로 의복 의자가 여기에 간략하게 부수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근데 치마 보시면요 너무 재밌어요. 옛날에 왕들의 옷을 생각을 해볼게요. 치마는 아니지만 되게 그쵸 도포 같은 걸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입었죠. 그래서 지금 군자 보이세요 뒤에? 아 진짜 오래전부터 입고 있었던 옷이 치마가 돼버렸어요. 굉장히 신박하네요. 쥔즈. 쥔즈. 자, 바지와 치마라면 그 속에 종류도 있는데 우리 기본적인 것만 가볼게요. 자, 바지 중에서도요. 반바지, 긴 바지. 자, 그렇다면 요거 먼저 보시면 좋겠죠? 길다는 장, 장, 짧다는 또한, 또한. 그렇다면 짧은 바지는 그렇죠. 짧다, 또한, 바지, 쿠즈가 바뀌어서 아들 자자인 저것은 그냥 없어지시고요. 간단하게 또한 쿠. 또않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긴 바지는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장쿠, 장쿠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청바지 여러분들 자주 입으시죠? 청 소재 자체를 뉴자이라고 읽습니다. 뉴자이쿠, 뉴자이쿠. 카우보이 하면 여러분들 청바지, 청 생각나죠? 카우보이 자체가 뉴자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돼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 갈까요? 치마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미니스커트, 미니裙, 미니裙. 자, 미니 그대로 그냥 그쵸 소리 나는 대로 한자 붙인 거고요. 치마를 쥔즈라고도 할 수 있지만半身裙이라고 해서 신체의 반이 옷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모든 치마를 쥔즈라고 할 수도 있지만 半身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원피스 자체에는 위에 상의와 하의가 연결된 거죠. 이 한자도 너무 신박해요. 같이 갈게요. 连衣裙 连衣裙, 이 옷과요, 쥔, 치마가요, 리엔 자체가 이게 연결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옷이랑 치마가 연결되었어 라고 해서 원피스, 그 다음에 뭐 드레스, 连衣裙, 连衣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셔츠, 블라우스, 이제 상의로 넘어가겠네요. 자, 상의에서는 우리가衬衫,衬衫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의상 얘기하니까 갑자기 양사가 생각나지 않나요? 옷을 세는 양사는 찌엔이나, 그쵸? 찌엔이죠? 하의를 세는 양사는 우리 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件衬衫, 一条裙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리에이裙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은 이条하기도 하고요, 이身 리에이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 입는 거라서 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보통은 티아오도 많이 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티셔츠 갈게요. 티슈, 티슈. 이게 티셔츠 그대로 외래어 본따서 만든 겁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가 갑자기 이런 많은 의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게 그럼 동사 입다가 뭐죠? 초안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입다가 초안이라면 초안의 반대말인 벗다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투어, 투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TUO 해서 일성 투어, 穿, 투어, 好, 脱衣服,
穿衣服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전에 길다, 짧다, 장短을 배웠는데 자, 긴팔이라는 것은 우리 긴, 그 다음에 이 시오라는 이 단어 있죠. 이게 소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소매, 이게 바로 긴팔이에요. 장시오. 장시올. 동국 사람은 얼화 쓰는 거 좋아해서 얼화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자, 짧은 팔. 短袖, 短袖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스웨터 소재 보시면요. 지금 털 모자 보이시나요? 오, 진짜 옷에 털이 붙어 있어요. 스웨터 마오이, 마오이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자켓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외래어 그대로 갖고 왔네요. 지아크, 지아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투 자체가 외부에 입는 외부의 세트로 이렇게 딱 하의까지 그쵸? 뭔가 다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같이 갈게요. 와이타오. 여기에 타오가 우리 숫자랑 쓰이면 양사로서 세트를 세는 양사가 된다. 그래서 정장을 세트해서 투피스 같은 경우에 타오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세트예요 라고 해서 타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스카프는요. 자, 웨이 자체가 여러분들 두르는 걸 나타내요. 막 목에 칭칭 감는 이렇게 두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찐 자체가 수건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스카프 자체가 되게 그쵸 얇은 그쵸 수건 같은 걸로 두르는 거죠. 그래서 웨이진, 웨이진이라고 얘기하고요. 머플러, 즉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요. 목을 감싸야 돼요. 이게 바로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인 목입니다. 같이 갈게요. 보어, 보어, 이게 목이거든요. 목을 감싼다. 웨이보어, 웨이보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어 갈게요. 숄이라는 것은요. 보통 숄은요. 어디에다가 걸치죠? 그렇죠. 어깨에다가 걸치죠. 이게 바로 신체 부위 중에 어깨라는 단어입니다. 찌엔, 찌엔. 자, 그래서 우리 걸치는 것 자체, 이렇게 덮는 것 자체를 피라고 해서요. 피지엔, 피지엔 해서 숄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의류와 관련된 간단한 우리 의상들의 이름을 배워봤는데 괜찮으시죠, 여러분들? 하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의류의 명칭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지금 화면상에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디테일한 이제 사이즈와 관련된 명칭들도 좀 있죠. 우리 사이즈를 하면 따샤, 또다하다. 이게 여러분들 먼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단 사이즈가 그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사이즈가 두 개나 더 있죠. 같이 읽을까요? 尺寸, 尺码, 尺寸, 尺码.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랬죠. 따샤 같은 경우에는 좋은지 안 좋은지 물어볼 때, 이제 고객들이 뭔가 이제 신어보고 입어보고 했을 때, 따샤 怎么样? 이랬을 때 거의 보통은 따샤라고 물어봐요. 사이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그쵸? 근데 이게 당신의 사이즈예요 라고 얘기할 때, 这是你的大小가 아니라 你的尺寸, 尺码 라고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또다하다 라는 뜻은 직접적으로 사이즈를 물어봐서 진짜 몇 호인지 아니면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이런 사이즈를 직접적으로 듣고자 할 때에는 꼭 또다하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 막 기장도 있고요. 이런 말들은 중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일단 옷기장이죠. 옷은 이프고요. 기장 자체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국 굉장히 단순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장, 이장, 이장. 오, 정말 쉽게, 그쵸, 잘 나가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상의를 했을 때의 기장을 나타냈다면 하의를 했을 때의 기장은 같이 갈게요. 코장, 코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바지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하오, 그 다음에 갈까요? 가슴 둘레. 여기 보시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나오시죠? 아까 저희가 의류 명칭에서 스카프를 할 때 뭔가 둘러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할 때 웨이를 사용한다 그랬죠? 지금 보시면 우리 웨이진의 웨이보어에 웨이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라는 뜻은 웨이가 들어가고요. 가슴, 허리, 엉덩이, 신체 구조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 가슴 같이 읽어볼게요. 숑, 숑, 숑웨이. 숑웨이 가슴 둘레를 나타냅니다. 여기 가슴 둘레 그쵸? 보이시죠? 숑웨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어깨 너비. 어깨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었죠? 쇼를 피지엔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같이 갈게. 지엔. 그 다음에 너비니까 이번엔 둘레가 아니에요. 둘른 게 아니라 너비면 뭐예요? 넓음을 얼마나 넓은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넓다인 코안이랑 같이 써버렸네요. 형용사가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장이나 코안이 뒤로 가면 명사성을 띠네요. 그래서 지엔코안, 지엔코안. 그래서 어깨, 여기 어깨 너비를 나타냅니다. 지엔코안. 하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자, 긴팔.
그쵸? 짧은 팔 할 때 장시얼,短시얼이라고 했는데 자, 소매 자체가 뭐라고 했죠? 시우즈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허리는 우리가 예전에 벨트 배웠어요.腰带 배웠으니까 허리 둘레는요.腰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허리 둘레는요? 하면 우리 좀 이따가 문장 살펴볼게요. 엉덩이. 실질적으로 저희 엉덩이라고 하면 피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어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엉덩이 둘레기 때문에 둔부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툰 문어체로서 툰이 벌써 이제 엉덩이가 됩니다. 엉덩이 둘레기 때문에 얘도 감은 거죠. 툰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짓단이라는 것은 바지의 바로 초입지인 이 거울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쿠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요, 품목별 의류 코너에서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세일즈 문장 8가지를 한번 갖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허리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您的腰围是多少?您的腰围是多少?您的腰围是多少?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닌더 야웨이가 뭐였죠? 야웨이. 그렇죠. 허리 둘레였었죠. 자, 더라고 했으니까 당신의 허리 둘레는 是이다. 多少? 자, 여러분들 사이즈 자체 둘레는요. 여러분들이 답이 자체가 수로 나오죠. 그래서 수가 궁금할 때에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지, 또 하나는 多少인데 多少는 뭐라 그랬어요? 예측 불허의 숫자를 나타낼 때 물어본다 라고 해서 금액도 多少钱이라고 물어봤고요. 그쵸? 신발 사이즈를 물어봤을 때도 多大号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您的腰围是多少?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옷에는 이 색상이 어울리세요. 这件适合配这个颜色. 这件适合配这个颜色. 这一件适合配这个颜色. 这一件, 여러분들 젠이 들어왔으니까 아,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은요 명사를 생략해도 양사는 이렇게 생략하지 않습니다. 자, 이 옷이요 라고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适合가 뭐였죠? 어울리다 라는 동사예요. 무엇에 어울리는지 뒤에 목적어를 써주시면 되는데 适合配라고 했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나왔네요. pay 자체가 배합하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 어울리게 맞춰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适合配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울려요. 뭐랑 맞출 때, 뭘 맞출 때요? 이 뒤에 있는 거 맞출 때요. 뭐예요? 这个颜色 혹은 这个颜色. 颜色 뭐였죠? 색상이죠. 이 색상에 어울린다. 이 옷 이 색상에 어울린다가 되는 거예요. 오, 이럴 때 pay를 사용을 하고 있군요. 이 옷에는요, 이 색상이 어울리세요. 这一件适合配这个颜色.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 옷은 올 시즌 베스트 상품이에요. 这件是今年最畅销的季度新款. 这一件是今年最畅销的季度新款. 这一件是今年最畅销的季度新款. 这件是今年最畅销的季度新款. 자, 보시면 이 문장 자체가 여러분들 시 보이시죠? A는 B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보이시나요? 몇 가지. 자, 여기까지는 뒤에 있는 목적어를 지금 어떻게 한다?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这一件이라고 했으니까 아, 옷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是이다. 이 옷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겠죠. 今年 올해죠. 最가 뭐죠? 가장, 최고로 라는 뜻이고요. 畅销的 이게 뭐죠? 인기 있는. 최고로 베스트인 이런 뜻이에요. 제일 잘 나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销자체가 판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불티나게 팔린 이라는 뜻입니다. 지도
찌도 자체가 뭐예요? 찌 자체가 우리 찌지의 더 찌예요. 계절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 계절, 이 때에 라는 뜻이에요. 这一季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찌도라는 표현도 썼네요. 신환 여러분들 아시죠? 신상을 나타냅니다. 이 옷은 올 시즌 베스트 상품입니다. 这件是今年最畅销的季度新款. 네 번째 세일즈 문장입니다. 이 상품은 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있고요. 올 여름에 유행하는 디자인이에요. 这件很受年轻人的喜欢，是今夏流行的款式。这件很受年轻人的喜欢，是今夏流行的款式。这一件很受年轻人的喜欢，是今夏流行的款式。 길어요. 그쵸? 근데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 했던 단어들이 계속 나와서 긴 문장을 만든 것 뿐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우리 쇼 하면 환영 생각나죠? 쇼 환영도 인기 있다라는 뜻인데 이 인기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쇼 누구누구누구의 시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아함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좋아함을 받아요? 年轻人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옷은요, 젊은이들의 좋아함을 받는다. 즉, 젊은 여성들, 즉, 젊은이들이 좋아하고요. 是 이다 라고 했어요. 뭘까요? 이 이다는 지금 요 A의 이프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今夏, 今年夏天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올, 여름의 약자죠. 流行的라고 하면 유행하는 이게 되겠죠. 流行 자체가 유행한다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유행하는 그 다음에 우리 款式 뭐죠? 디자인, 상품을 나타내서 꾸며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은 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있으며 올 여름에 유행하는 디자인입니다. 这件很受年轻人的喜欢，是今夏流行的款式。 이 바지는 보온성과 방수성이 뛰어나며 가볍고 따뜻합니다. 这条裤子保温性和防水性非常好，而且轻还暖和。这一条裤子保温性和防水性非常好，而且轻还暖和。 여기에서 보시면 계속적으로 요 발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의 지금 성조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점 주의하면서 다시 읽어볼게요. 这一条裤子保温性和防水性非常好，而且轻还暖和。 이번 문장은 상당히 긴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단어 몇 개만 딱 아시면 가장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런 기본 표현으로 붙여서 문장을 고급스럽게 만든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보온성이라는 우리 보호하다 볼자에 온도의 온자에 성질의 성자를 붙여서 온도를 보호하는 성질에서 보온성, 保温性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수성이 들어가 있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음을 나타내는 防水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而且 진일보 나아가서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게다가라는 접속사예요. 而且 칭 가볍고요. 그 다음에 暖和 따뜻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똑같은 한자가 두 개가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첫 번째 얘는요, 흐어라고 읽어서 그리고 혹은요, 뭐뭐와 뭐뭐랑 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 전치사로 흐어라고 읽고요. 따뜻하다 할 때에는요, 온화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흐어가 아니라 후어가 되셔야 돼요. 暖和 이렇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같은 한자지만 다른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지는 보온성과 방수성이 뛰어나며 가볍고 따뜻합니다. 这条裤子保温性和防水性非常好，而且轻还暖和。 여섯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장에 스카프를 두르시면 더욱 멋지세요. 这身正装配围巾会更帅气的。这身正装配围巾会更帅气的。这身正装
配围巾会更帅气的。这身正装配围巾会更帅气的。这身正装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正装은 우리가 의류에서 정장 스타일을 나타내죠. 정장을 세는 양사는 身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타오도 할 수 있어요. 这套 正装이라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pay, 아까 전에 나왔었던 이 pay는 어떻게 됐다? 그쵸, 배합 하나 무언가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장에다가요, 웨이진 뭐예요? 스카프죠? 스카프를 한번 같이 어우르면 그쵸? 호이, 什么什么的라는 자, 원래 호이는요, 조동사로서 뭐뭐 할 줄 안다 라는 뜻의 어떤 거를 배워서 할 줄 안다 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 덜을 만나면서 이렇게 된다면 예측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걸요? 라는 뜻이에요. 帅气, 멋지다라는 뜻이고요. 더욱 멋지실걸요? 어떻게 하면요, 이 정장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스카프 한 번만 둘러보세요.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문장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장에 스카프를 들으시면 더욱 멋지세요. 这身正装配围巾会更帅气的. 7번째 문장입니다. 100% 면으로요. 땀 흡수가 잘 돼요. 这是100%纯棉，吸汗性非常好。这是100%纯棉，吸汗性非常好。这是100%纯棉，吸汗性非常好。 이번 문장은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딱히 없는데 요거 100%라는 이 퍼센트가요, 중국은 퍼센트 1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센트를 아까 뭐라고 들으셨어요? 百分之라고 배우셨나요? 百分之 자체가 퍼센트고요. 중국은 100을 뒤로 써요. 그래서 퍼센트 100 이렇게 돼요. 그러면 퍼센트 80% 그럼 어떻게 해요? 80%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순면은 纯棉이라고 얘기했죠. 순면. 자, 그래서 면은 면, 그 100% 순면이다 할 때 순정할 때 그 순자입니다. 순수하다 할 때 순자예요. 자, 시 자체가 우리가 담배를 피다 흡연할 때 시엔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흡수 이 할 때 시 그 다음에요. 요게 땀이에요. 한, 건조하다 건자에다가 삼수변자 들어왔죠? 땀밖에 없네요. 그래서 땀을 흡수하는 성질, 성능 이렇게 되겠죠. 시한싱 非常好. 이 문장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100%를 중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100% 면으로 땀 흡수가 잘 됩니다. 这是100%纯棉，吸汗性非常好. 세이즈 기본 응대 표현 마지막 8번째 문장입니다. 이 옷의 소재는 면과 폴리에스테르 혼방입니다. 这件衣服的面料是面和涤纶混纺。这一件衣服的面料是面和涤纶混纺。这件衣服的面料是面和涤纶混纺。 자, 여기에서 소재가 지금 보시면 의류 자체가 이제 면이면 이게 면이다, 100% 면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혼방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순면인 게 아니라 면과 폴리에스테르를 이렇게 합친 이런 소재를 했을 때 합쳤다, 혼방했다, 혼팡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소재의 면의 소재는 면 하고요. 그리고 나왔죠. 딜은 이게 폴리에스테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재들도 여러분들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했었어요. 제가 따로 이제 영상에는 안 남겼는데 수업 시간에 했었던 그 소재도 한번 활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옷의 소재는 면과 폴리에스테르 혼방입니다. 这件衣服的面料是面和涤纶的混纺。 품목별 서비스 회화를 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금액을 작은 단위의 금액만 배웠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큰 금액을 읽을 수 있도록 일십, 백, 천만 뿐만이 아니라 백만, 천만도 어떻게 읽는지 자신만만하게 금액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大家看一下画面上的是什么呢? 저게 뭐죠?
是人民币. 아시죠? 인민폐. 중국 사람들의 화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2块钱, 5块钱, 10块钱, 20块钱, 50块钱, 200块钱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가장 큰 금액이 바로 이 100원짜리죠. 빨간 색깔. 그래서 중국人喜欢红色.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에도 가장 높은 금액의 빨간색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통된 그 모택동이 딱 붙어있는 이 돈을 읽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1, 10, 100, 1000만 이러면서 숫자를 붙이는데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숫자 5, 4, 3, 2, 1 점점 작아지네요. 이게 그냥 5랑 4랑 3이랑 2랑 1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묶음으로 하면 54,321원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단위 하나하나를 세는 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1, 10, 100, 1000만 이라고 하는데 중국은요. 어떻게 할까요? 끄어. 1의 자리를 끄어 라고 얘기한대요. 10의 자리는 똑같이 10, 100의 자리는 100, 100, 100, 요게 100, 100자죠. 1000의 자리는요, 1000, 1000, 이게 1000자. 자, 1만만자는 뭘까요? 1, 1. 자, 그래서 중국은요, 1, 10, 100, 1000만을 셀 때, 个十百千万, 한 번 더요. 个十百千万, 个十百千万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54,321원을 읽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5만, 그쵸? 4는요, 4,000, 300은요, 300, 20은요, 20, 1은요, 이거는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 100, 1000만 할 때에 个十百千万이라고 읽지 금액에 들어갈 때는 꺼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54,321을 54,321라고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을 돈을 표현을 할 때에는 우리 한국 돈은요. 이게 이제 한국 돈 표기죠. 중국 돈은 이렇게 Y에다가 두 개. 일본 금액도 이렇게 표시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54,321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국은 이렇게 정수 자리가 있고요. 당연히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소수점 두 번째 자리도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10원짜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에 쇼핑을 가셨을 때 갑자기 이제 54,321원이라면 우리 한국 돈의 54,321원으로 착각하고 이제 물건을 담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5만 원은요. 우리 한국 돈의 5만 원 가치가 아니죠. 이렇게 공공을 여기서부터 일시백전, 여기서부터 일시백전 셀게요. 1, 个十百千万 그쵸? 여기가 많이에요. 벌써 10만, 100만, 543만 2,100원이에요. 54,321원이 중국에서 한국에서는 543만 2,100원 곱하기 2, 즉 1000만원 돈이에요. 지금 환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5만원 돈이면 한국에서는 1000만원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위가 갑자기 낮아졌다고 해가지고 금액이 적다라고 보시면 오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읽는 특징들 첫 번째만 보도록 할게요. 100, 1000만 앞에는요. 숫자 1을 붙여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1, 10, 100, 1000만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个十百千万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100의 자리에 3이 아니라 1, 1000의 자리에 4가 아니라 1, 만의 자리에 5가 아니라 1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요. 11,111이 아니라 11,100 숫자, 즉 만단위 앞에, 천단위 앞에, 백단위 앞에 숫자 그 자리에 1이 들어가 있다면 각 단위 앞에 100, 1,001만이라고 하셔야지 우리처럼 11,111이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11,100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100, 1000, 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중국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100은요? 200. 여기서 보신다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1의 성조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2, 2, 3, 4 일성이죠. 자, 보시면 숫자 1은요. 성조 변화가 생기는데 숫자 1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그리고 서술로 쓰일 때에는 그냥 2, 2, 3, 4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단위 앞이나 혹은 양사 앞에 놓일 때에는 그 뒤에 있는 단위나 양사가 1성, 2성, 3성의 단위나 양사가 될 때에는 4성으로 숫자 1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 켤레 할 때는 一双, 한 병은 一瓶, 한 권은 2번 이렇게 읽혀야지
이슈, 이빙, 이번 이렇게 밋밋하게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1, 2, 3성 앞에 놓인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외의 성조인 단위나 양사가 사성이나 경성을 가진 단위나 양사일 때에는 이라고 했던 게 또 변해요. 이번에는 이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한 벌을 이젠 우리 항상 이렇게 읽었고요. 한 개를 이거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백도 마찬가지로 이바이가 아니라 이바이 삼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성으로 읽히고요. 천은요. 치엔 일성이니까 또 몇 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1, 2, 3성 속에 속하니까 그렇죠. 이첸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만은요. 사성에 속하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2만 이렇게 읽어서 100원을 200块钱 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중국의 단위는 유엔이나 콰이라고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콰이를 사용할 때는 뒤에 돈자 쓰는 거 되게 좋아요. 지엔을 같이 붙여서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100원을 200块钱, 1000원을 2000块钱, 만원을 2万块钱, 100원은 우리 한국 돈에 거의 2만원, 그쵸? 한 지금 17,600원 정도 이렇게 환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00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 그렇죠. 제가 이제 만원권이라 그러면 쟤는 이제 10만원권이 되죠. 환율로 따지면 한 17만원 좀 넘는. 자, 그러면 만원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갖고 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 돈으로 해가지고 환율로 나타내면 한 176만원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돈에 대해서 우리 금액을 보시고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 돈을 중국말로는 한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런민비가 중국의 비가 패, 즉 돈을 나타내는 거예요. 화폐할 때 패예요. 그래서 한국 돈에서 한비라고 하고요. 多少钱 얼마예요죠? 그래서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한비 多少钱? 한비 多少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국 금액 먼저 보여드릴게요. 15만 원이죠. 그러면 중국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15만. 자,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될 거예요. 15 뭐죠? 15만. 단위만 붙여주시면 돼요. 15만. 한비 15만이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15만 원입니다가 됩니다. 두 번째, 얼마예요? 178만. 170, 그쵸? 8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그랬었죠. 100, 1000만 할 때 단위에 1이 들어와 있다면 꼭 100, 1000, 1만으로 읽어주세요 라고 했죠. 하지만 15만 할 때는 안 하죠, 여러분들. 15만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70 하면 200, 178만. 그래서 178, 278, 거기에다가 만, 원 들어가시면 돼요. 278만.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단위 조금 더 높여볼게요. 1275만 원짜리다 라고 하면 중국 돈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1200? 1200 중국말로 뭐라 그러지? 자, 1000자리에 숫자 1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은 습관상 1, 1000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1275만. 여기에서 보시면요. 100 이상의 자리부터는요. 200라고 안 그러고 200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중국에도요. 숫자에 욕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18이 욕이라면 중국은 250이 욕입니다. 이거를 200라고 시작해서 읽으시면 바보라는 뜻의 멍청이라는 뜻의 욕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가격을 얘기할 때 100 이상의 단위를 얘기할 때는 200라고 하고 2000, 20,000 그 이상의 단위는 그렇게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로 계좌이체도 진행하지만 솔직히 QR로 결제하는 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요. 중국 자체는 지금 이렇게 위챗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알리페이를 통해서 이렇게 QR로 지불을 하는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금 결제, 카드 결제, QR코드는 중국말로 후现金, 후现金, 现金 현금이라는 뜻이고요. 후 바로 요거 支付 요게 지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 자체가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현금을 내다, 현금을 지불하다, 후现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국에는요, 보통 결제가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웨이신支付라고 얘기하고요. 알리페이는 支付宝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현금 아니면 일렌카라고 해가지고 은행끼리 연결된 그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카드를 결제할 때에는 刷卡, 刷 자체가 동사로서 긁다라는 뜻이고요. 가가 명사로서 카드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물어봤죠. 현금 결제하시겠습니까? 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您要付现金还是刷卡?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QR코드가 등장을 했어요. QR코드는 중국어로 二维码, 二维码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웨이마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 스캔하셔서 금액 지불해 주세요. 뭐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다. QR코드는 이쪽에 있어요. 스캔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가볼까요? 싸오마, 싸오마, 싸오 자체가 우리가 청소하다라는 따싸오 할 때만 사용했었던 이 싸오가 우리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캔을 할 때 손바닥으로 쓱 그쵸 쓸죠. 그런 느낌의 스캔입니다. 그래서 싸오마 마는요 알웨이마의 줄임말이에요. 싸오 알웨이마 이렇게 되셔야 돼요. QR코드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我们的二维码在这边我们的二维码在这边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캔해 주세요. 갈까요? 请您扫一下请您扫一下 QR 보여주면서 我们的二维码在这边请您扫一下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장에 손님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한번 세이즈 회화 표현 시작해 볼게요. 이쪽으로 오셔서 보세요. 请您到这边来看看 다시 한번요. 请您到这边来看看 자, 请 뭐뭐 해주십시오. 님, 당신에게요. 청할 거예요. 到这边 이쪽까지 来 오셔서요. 看看 보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쪽에 상품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뭔가 거울 위치가 그쪽에 있어서 이쪽에서 한번 보실래요?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랬더니 색이 좀 화려한데 좀 더 수수한 색상이 없을까요? 아, 뭔가 걸쳐본 상태인가 봐요, 고객님이. 자, 가볼까요, 여러분들? 색이 좀 화려하다. 화려하다, 수수하다. 형용사에 지금 딱 단짝 짝꿍이 들어왔네요. 반이. 그쵸? 자, 그러면 颜色有点艳 옌, 화려하다라는 뜻이고요. 요디아, 약간 다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간상에 주름이 빡 들어와서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겠죠. 옌서 요디아 옌 이러면서요. 좀 더 수수한 색상 없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有没有素一点的颜色有没有 있어요 없어요? 옌의 반대말은 수. 그쵸. 수수함을 나타냅니다. 자, 이디알, 요디알, 이디알 차이점이지 아시죠, 여러분들? 요디알은 부사, 이디알은 수사, 수사를 또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옷보다 요메요 수 이디알 더颜色 지금 이게 화려한 색상이기 때문에 요것보다 조금 단아한 색상, 수수한 색상 이렇게 물어본 거죠. 베이지 색상으로 입어보세요. 피부가 하얀 분한테는 밝은 계통이 잘 어울리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손님한테 뭔가 이렇게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일단은 있냐 없냐 물어봤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밝혀줘야 되겠죠? 아, 땅아이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 다음에요. 베이지색으로 한번 입어보세요. 자, 您试试米色吧 라고 얘기했어요. 피부가 하얀 분한테는 밝은 계통이 잘 어울리세요. 자, 피부가 하얀 사람한테는 밝은 계통이 잘 어울린다? 어울린다? 适合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가볼까요? 皮肤白的人适合亮色系列 자, 밝은 계통이니까 계통 계열 시리에 나왔고요. 밝다라는 량, 이게 밝다예요. 그래서 밝은 색을 亮色라고 얘기를 합니다. 밝은 색의 계열 亮色 시리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피부가 하얀 사람 皮肤白的人皮肤白的人适合亮色系列 어떠세요? 그쵸? 피부 칭찬하니까 그쵸 너무 기분 좋아지죠. 그런가요? 그럼 이 블라우스에 맞는 스카프도 추천해주세요. 아, 지금 입어봤던 게 의류가 블라우스였네요. 자, 블라우스는 우리 챈샨이라고 의류했고 스카프, 웨이진 나왔었죠. 자, 그러면 그런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很不错的很好的很漂亮的다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 이거 하나만 사기에는 또 그리고 이거에 어울리는 막 스카프 하나 갖고 가고 싶어요. 자, 可以 뭐뭐뭐뭐뭐죠.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조건사항을 안에다가 다 담은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可以推荐一下吗? 推荐, 지난번에 저희 외웠죠? 추천이죠? 나한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쵸? 可以推荐一下吗? 라고 하시면 되는데 또 그런 거 더 없냐? 라고 했을 때 可以再推荐 왜 지금 현재 블라우스도 이미 그쵸? 추천해 준 거니까 이왕 추천해 주신 거 하나 더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能配这件衬衫的围巾 자, 페이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배합하다, 어울리다 라는 거. 이거에 어울릴 만한
이라는 것이죠. 뒤에 부분에 어울릴만한 것을 가능할까요? 추천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可以再推荐一下能配这件衬衫的围巾吗?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럼요. 이 상품은 여성스러운 느낌의 스카프예요. 스카프를 빨리 챙겨오는 거. 好的,没问题. 전 이 대답 참 밝고 경쾌한 것 같아요. 들으면 내 문제를 다 가지고 갈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들으면 되게 유쾌해져요. 好的,没问题.好.这条围巾显得富有女人味. 보시면 여러분들围巾 스카프고요.围巾을 세는 양사 条 보셨죠? 자, 이 스카프 这条围巾 됐고요. 자, 그 다음에 女人味, 味는 香味 해서 우리 향기를 나타낼 때 향수 부분에서 나갔죠? 그러면서 여성의 향기, 女人味, 女人味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형태 보시면요. 정도 보어 구조조사 형태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显的显 나타날 현자인데 이렇게 보기에 이렇다라는 뜻이에요. 显得富有女人味 富有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듬뿍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성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 显得富有女人味 지금 우리 정도 보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잘 팔린다를 중국 사람들이 정도 보호로 쓰거든요. 팔다라는 마이를 써서요. 卖得很好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자, 너무 좋은데요. 같이 계산해주세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분들. 자, 很喜欢这个. 그쵸? 이거 괜찮다. 一起买单吧. 一起, 함께, 买单, 계산하다. 우리 계속, 一起买单吧. 알겠습니다, 손님. 계산은 이쪽에서 하실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好的,结账在这边.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买单도 계산이지만 우리 结账 또한 계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면세점일 경우에는 여권과 항공권 같이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우리 외웠던 건데. 그렇죠. 请出示一下您的护照和机票. 您的 생략해도 되고요. 쓰셔도 돼요. 请出示一下护照和机票. 자, 521만 원입니다. 오늘 환율로는 인민폐 29,067위엔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금액을 다 완성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금액 보고 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금액을 읽을 때 저희가 첫 번째가 각 단위 앞에 우리 100단위 이상의 각 단위 앞에 숫자 1이 될 경우에는 앞에 1, 100, 1, 1000, 1만 꼭 1을 내세워서 일자라고 했다면 두 번째, 10의 자리에 1이 왔을 경우에 그때에는요, 10이 아니라 10이라고 꼭 읽고요. 이럴 때에는 숫자 1의 성조 변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 보세요. 5311. 10의 자리에 1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앞에는 단위가 있고요. 또 11,111 여기도 10의 자리에 1이 들어가 있죠. 100짜리 우리 100단위 이상의 1이 들어가 있을 때 100, 1000, 1만이라고 일자라는 거는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그냥 10, 11, 12, 13 할 때는 10, 12, 12, 13, 14 이렇게 읽으시면 되지만 10의 자리에 1이 있을 경우에는 얘도 10이라고 읽을 때 성조 변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5311 읽어볼까요? 5300 22, 22가 아니라 22 일성이에요. 그러면 11,111 하면 더 확인하겠네요. 가볼까요? 22,222 보이세요? 지금 숫자 1들이 서로 막 계속 변하고 있죠, 성조가. 하지만 숫자 우리 11일 때 10의 자리에 1은 10으로 바뀌되 성조 변화 없이 원래대로 일성으로 읽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금액을 읽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할게요. 중국은 가운데 공이 있으면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우리 한국은 가운데 공 안 읽습니다. 305 하면 305라 그러지 305, 305라고 하지 않죠. 중국은 꼭 305라고 읽으셔야 돼요. 또 공이요, 연달아서 오면 그냥 즉 이런 거죠. 1000단위, 만단위에서 공이 연달아서 가운데 막 3개예요, 2개예요 이런다고 해서 링링 이렇게 읽는 건 아니고 한 번만 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까요? 108, 1008, 1008. 지금 공이 가운데 하나, 둘, 3개죠. 이럴 때를 나타냅니다. 자,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108이 아니라 108. 그것도 108이라고 읽으셔야 되죠. 100의 자리에 1이 있으니까 208라고 읽으셔야지 108이 됩니다. 208 하면 나중에 할 거예요. 180이 돼요. 또 갈게요. 1008. 1008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1008은 가볼까요? 2008.
2008 아닙니다. 한 번만. 마지막. 18은요, 1008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2008라고 읽어야지 200008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만, 가운데 공은 한 번만 읽어준다입니다. 끝에 공은요, 생략 가능해요. 아까 제가 그랬죠. 108을요, 200 이거를 생략하고 빠 하면 이거 180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끝에 공은 생략해도 되고요. 단 가운데 공이 있는데 또다시 숫자 나오고 끝에도 공이 나올 경우에는 생략 불가합니다. 얘를 빨리 들어봐야 되겠죠? 180, 1800, 1800 읽어볼까요? 180, 280 해도 되고요. 280 이게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180이에요. 280 하면 우리는 108 이렇게 바로 인지가 되거든요. 108은 뭐라고요? 가운데 공이 있으니까 무조건 읽어준다. 208 하셔야 돼요. 자, 1800은요. 2008 해야 돼요? 아니죠. 2008면 1008이 되죠. 2008라고 하시면 돼요. 혹은 2800 100단위 이렇게 공공이 생략할 수 있다. 단위를 생략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 공 나왔어요. 끝에 공 나왔어요. 그럼 끝에 공 절대로 단위 생략 불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1800은 10,0800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20,800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가물가물 긴가민가 하신가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국 돈으로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서 우리 한국 돈을 중국말로는 한비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민펜을 런민비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에서 이제 면세에서 뭔가 상품을 산 다음에 이 상품의 한국 돈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환율에 따라서 인민표로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겠죠? 按今天的汇率 이게 환율이에요. 안, 뭐뭐에 따라서 라는 뜻으로서 오늘의 환율에 따라 그래서 한국 돈이 이건데 오늘의 환율에 따라서 런민비 얼마다 라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국 돈 15만 원 뭐라고 얘기했었죠? 15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15만은요. 안今天的汇率 제가 찾아보니까요. 839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人民币800 39块钱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块钱이나 위안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78만 원은 저희 어떻게 얘기했죠? 한국 돈으로? 한비 278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거를 안今天的汇率 人民币 얼마예요? 9,905원. 가운데 공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9,900 05块钱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공은 무조건 읽으셔야 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금액이 1275만 원은 한국 돈으로 어떻게 읽었죠? 한비 2275원 이라고 얘기했다면 按今天的汇率人民币多少钱? 1200만 원 돈은 중국 돈으로 7951원이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가운데 공 있으니까 70,901块钱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아, 안진현더汇率라고 해서 이렇게 금액을 여러분들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부분 쉽겠다. 그쵸? 521만 원입니다. 오늘 환율로 인민폐로는 29,067위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521만 원 한국 돈이에요. 그러면 522만 한비 됐죠? 오늘의 환율 안今天的汇率人民币 29,067원 29,067元 혹은요 块钱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사람이 QR二维码라고 하면 请你扫一下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의류에 대한 거 그리고 금액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有没有? 없겠죠? 好，大家辛苦了。